하는 20년 넘게 이렇게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서 노사 간에 강의를 해드릴 때 우리가 흔히 노사가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파트너십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노사가 친구가 되어야 된다. 프렌드십,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라서 조금 그거 합니다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우선 영어로 써드리고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affection, 맨 처음 affection, 애착심이죠. 애정, 애착심. 우리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 친구 강남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싶다. 이게 친구 관계란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trust, 신뢰. 그 다음에 obligation, 의무, 즉 친구 사이에도 서로 의무를 제대로 해야 친구 사이가 유지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utuality, 상호성, 즉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 사이의 중요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 이러한 애착심, 신뢰심, 의무이행, 또 상호신뢰, 상호의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때 진정한 친구 관계, 진정한 프렌드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참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요 앞 글자가 가지고 뭔가 우리가 기억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ATOM. atom, 영어로 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요 원자라는 말 다음에 요 말을 하나 붙여 봤습니다. bomb, 폭탄. atom bomb 이러면 원자 폭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노사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면 그 기업이 마치 원자 폭탄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자 폭탄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와 우리 회사의 노사 관계가 만약 친구 관계가 되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원자 폭탄 같은 그런 놀라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상여와 연파의 고사에서 나온 그 문경지교, 목이 달아나도 변하지 않는 친구 관계, 그것을 우리 노사 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노사가 파트너십을 더 넘어간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거기에서 전 세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경쟁력, 원자폭탄과 같은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2005년도에는 그 한국 중부발전이라는 곳에서 아톰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전사적으로 벌려가지고 결국 그해 가을에 노사문화 대상까지 타는 그런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 강의를 참으로 실용적으로 적용해 주어서 저 나름대로 참 기뻤지만 사실 다른 회사들에서도 제가 우리 노사가 이 아톰 운동, 아톰에 관련된 이 4가지 요소를 잘 실천해서 서로가 친구 관계만 되기만 한다면 노사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뭐니 해도 바로 이 트러스트, 서로 신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강의의 주제,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체는 바로 상호 신뢰심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사가 어떻게 신뢰심을 쌓아가는가 안 가는가 하는 이것이야말로 노사관계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로 만들어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로 신뢰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용자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아니, 그 노조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자기가 약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상호 신뢰심이라고 하는 요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즘 그 자주 논의되는 그 모델 중에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모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마약을 밀매하던 두 사람의 AB라는 사람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자백하면 풀어주고 자백하지 않으면 20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한테 자백할 거냐 아니면 부정할 거냐, B한테 자백할 거냐 이제 부정할 거냐. 그래서 앞쪽이 이제 A 거고 뒤쪽이 이제 B 거라면 A가 자백하고 B가 부정하는 이런 경우에 A는 풀어주고 B는 20년 살리겠다 이 말이죠. 똑같이 B가 자백하고 A가 만약 부정한다면 A는 20년을 살고 B는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각방에 놓고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서로 자백하라고 검사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떠냐? 만약 둘 다 자백하면, 검사는 안 그래도 증거가 없었는데 둘 다 자백해서 서로 자백하니까, 요거는, 바로 이 조직범, 마약 조직범이 있다는 증거가 돼가지고 둘을 15년씩 살릴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서로 부인합니다. 우리 절대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부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직범으로 처벌 못하고 그 마약을 한번 팔고 샀던 그것만 갖고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년씩밖에 못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와 B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만약 부인했더라면 우리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더라면 결국 1년씩밖에 형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야 옆에는 자백하는데 너는 자백 안 하면 너 20년 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야 저놈은 자백하고 나는 부인하면 나만 혼자 20년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되고 상대방을 서로 못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발동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둘 다 자백하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5년씩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서로 신뢰했더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는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노사가 바로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상대방을 믿으면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가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않고 상대방을 해코지 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부당한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과 똑같이 되어서 결국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사관계 역사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노사 둘이 갑자기 싸우면서 갑자기 악화되면서 그 회사의 경쟁력이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 노사는 정말 서로 신뢰심의 바탕을 둔 그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이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체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 노사관계의 본질이 바로 한 집안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는 것과 같다 하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때 그 호랑이 두 마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문경지교, 서로를 친구로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아껴줄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호 신뢰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상호 신뢰심을 쌓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호 신뢰심을 쌓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존중입니다. 두 번째, 준법 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인간 존중을 실천하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제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